매일 아침 검은 콩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70세 김씨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건강에 좋다던 그 콩이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아무도 몰랐죠. 콩은 완전 식품이야. 단백질 덩어리라고.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입을 모아 콩의 효능을 찬양하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에 좋고 갱년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 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콩국수 한 그릇을 맛있게 드시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콩 우유를 마시며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도 계시겠죠. 저녁마다 콩자반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하지만 혹시 최근 들어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예전만큼 기력이 나지 않거나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있는 콩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특정한 건강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설마 콩이 해롭다고? 우리 조상들도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콩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문제는 먹는 방법과 양, 그리고 개인의 몸 상태에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콩을 어떻게 드셨을까요? 매일 콩국수를 먹거나 콩우유를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어요. 장을 담그거나 두부를 만들어 가끔씩 드셨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콩을 주식처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기서 핵심은 양입니다. 독과 약의 차이는 종종량에 달려 있거든요. 물도 너무 많이 마시면 중독이 될 수 있고, 소금도 적당히 먹으면 필수 영양소지만 과하면 독이 되죠. 콩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속 여러 장기의 기능이 조용히 변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계속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엔진과 브레이크는 이미 예전만 못하죠. 그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달리면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특히 콩에는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평소에는 괜찮던 것들이 몸의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많이 드시면 문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남성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을 위해 콩을 열심히 드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이에요. 설마 그게 콩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셨겠지만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콩 제품을 꾸준히 드셨는데 오히려 다른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들이 콩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상황에서 콩이 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콩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콩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무작정 좋다는 음식을 맹신하지 않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내 몸 상태에 맞는 올바른 식습관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콩을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도 알게 되실 테고, 혹시 지금까지 잘못 드시고 계셨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주변에 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건강하려고 먹는 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특히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시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빠뜨리지 않고 챙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콩이 언제, 어떻게,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을 피하면서도 콩의 좋은 점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콩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입니다. 콩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은 평상시에는 심장과 근육 기능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이 칼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배수구가 점점 막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이 잘 빠져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넘쳐 흐르게 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칼륨을 걸러내는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종류가 있거든요. 이런 약을 드시면서 콩을 많이 드시면 칼륨이 더욱 쌓이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당뇨병은 신장에 서서히 손상을 주는 질병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0대 이후 어르신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감소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콩을 매일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8세 박씨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게 되면서 매일 아침 콩 우유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점심에는 콩나물 무침을 꼭 챙겨 드시고 여름에는 콩국수를 자주 드셨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어요.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하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콩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했는데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는 꼭 받아보시기 바라요.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나 약사에게 콩 섭취에 대해 문의해 보세요. 어떤 약들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콩이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에요. 콩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58세 이씨 부인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몇 년 전부터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갱년기 증상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콩 제품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반년 정도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 기능이 더욱 나빠져 있었습니다. 분명 약을 꾸준히 드셨는데도 말이에요. 알고 보니 콩이 갑상선 약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약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니까 효과가 없었던 거죠.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콩 제품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해요.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떨어뜨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콩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는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적당량 섭취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과도하게 드시면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콩을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 중에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물론 나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콩의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한번 콩 섭취량을 줄여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렇다면 콩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지키는 겁니다. 하루에 콩 2~3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유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매일 콩으로 된 음식을 드시는 건 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콩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다른 단백질 음식도 함께 드세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콩을 드실 때는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날콩이나 덜 익힌 콩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콩 제품을 드시기 시작할 때는 조금씩 양을 늘려가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내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콩을 드시고 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콩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계란이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콩처럼 칼륨이 과도하게 많지도 않아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선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특히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기름도 함께 들어있거든요. 이런 생선들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닭가슴살이나 살코기도 좋은 선택이에요. 기름기가 적어서 소화에도 부담이 없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유제품도 고려해 볼 만해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거든요. 다만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대신 무엇을 드실 수 있을까요? 냉면이나 물냉면은 어떠세요? 메밀로 만든 냉면은 혈관 건강에 좋고 시원해서 여름철의 안성맞춤입니다. 오이 냉국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오이를 갈아서 만든 냉국은 칼륨 함량도 적고 시원하면서 상큼해요. 미역국이나 콩나물국도 좋습니다. 다만 콩나물은 콩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마세요. 토마토 냉국도 추천드려요.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이나 북어채 무침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해주면서도 염분 조절만 잘하면 안전합니다. 견과류도 좋은 선택이에요.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콩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드셨다면 양을 줄이시고 다른 음식들과 함께 드시는 거죠.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콩은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섭취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등을 체크해 보세요.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음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문의해 보시고요. 세 번째,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콩은 하루에 두세 숟가락 정도, 콩국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매일 콩으로 된 음식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다양성을 추구하세요.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의 변화를 잘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 말씀이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무엇이 진짜 좋은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이 다른 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세요. 꾸준히 조금씩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변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콩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갑자기 끊지 마세요. 서서히 양을 줄여가면서 다른 음식들로 대체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몸이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보세요.
특히 콩을 정말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시기 바라요.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니까요. 무엇보다 건강은 정보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콩 섭취량을 조절하고 다양한 음식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몰랐는데? 하고 깜짝 놀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건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 어떤 주제로 더 자세히 다뤄야 할지 참고하게 되거든요. 또한 주변에 콩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가족 중에 매일 콩국수를 드시거나 콩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 중요해요. 엄마, 아빠, 이런 이야기 들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콩 양 조절해 볼게요 라고 결심을 다지시는 분들, 정기검진 받아봐야겠어요 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우리 가족도 함께 실천해 볼게요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작은 다짐들이 모여서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